예, 네. 그래서 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음, 쌀 떨어져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쌀 떨어진 집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이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의 생존 불안과 지금의 생존 불안은 완전히 질이 다르다. 고립적 생존 불안은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단 자기가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 그럼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돈만 맞습니다. 쫓는. 예.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된 겁니다. 하나는. 아, 또 한 가지는 존중 불안이죠. 음, 과거의 한국 사회는 최소한 집단 간 경쟁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운동회로 비유하자면 청백전을 하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청백전을 할 때는 자기 팀이 있잖아요. 그쵸. 예. 청팀이든 백팀이든. 그리고 내가 자기가, 좀 못해도, 네, 다른 사람이 잘해서, 좋은 맞습니다. 점수 얻으면 같이 좋은 거고. 예. 그리고 같은 팀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아요. 맞습니다. 예.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막 격려도 해주고, 예. 그런 속에서 살 때는 공동체 속에 소속도 돼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존중 불안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아요. 음, 주변에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UFC 시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격투기 시합, 개인 간. 그러네요. 예. 자, UFC 같은 격투기 시합을 보면 개인전이 계속 벌어지죠. 선수들 그렇죠. 간에. 예, 예. 그 결과 서열이 쫙 매겨집니다. 챔피언서부터 서열 음, 1위, 2위, 3위 쫙 매겨지죠. 순위가 쫙 나오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 간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네. 90년대 이후에. 예. 청백전이 아니라 개인 간 격투 시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각 개인들은 정말 치열하게 타인들과 개인 간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별 순위가 쭉 매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별 개인 간 서열 사회 비슷하게 바뀐 거죠. 네. 저는 그거를 풍요중독 사회라는 책에서는 다층적 위계 사회라고 표현했는데 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 간 위계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 간의 위계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름 이렇게 계층이 집단으로 더 이렇게 크게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굵직굵직하게 예, 예, 예. 뭐 귀족, 평민, 네, 네. 상민, 천민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집단으로 뭉쳐서 계급이 있고 위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남아 있지만 그 평민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별로 위계가 쫙 매겨져요, 서열이. 아, 설이 딱 예, 매겨지죠. 예. 자기도 예, 모르게. 예, 예.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동창회 가면 서열별로 앉는 경우도 많아요. 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따로 테이블, 그 다음 레벨의 사람들 따로 테이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네. 생각하는 세상. 뭐, 왜냐하면 개인 간 경쟁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개인별 서열을 매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아,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UFC 시합처럼 끊임없이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집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 음, 한마디로 내가 더 잘났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그게 서열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뭐 예를 들면 비싼 외제차라든가 명품이라든가 네.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서열이 높아지는 거죠. 보여주는 것만으로 자기가 서열이 높다는 게 확인되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너무 천박한 거 아닙니까? 천박하죠. 한국 어, 사회 천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너무 천박합니다. 예.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 예. 그리고 또 뭐 학력을 자랑하든 뭐 자기의 뭐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든 외모를 자랑하든 음, 하여튼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거. 개인 간 서열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동원해서 상대방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어 경쟁에 거의 목숨을 거는 거죠, 다들. 네. 근데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상당히 끔찍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개인들끼리 서로 내가 더 잘났어 경쟁을 하다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연히. 예. 뭐, 와서 외제차 보여주고 명품 자랑하면 그 없는 사람들은 자괴감 말씀하셨던 네. 열등감, 또 자존감 손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심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요. 예. 그러면 그 고통과 분노 때문에
더더욱 서열 상승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서는 또 자기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음. 경멸하고 뭐 이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립감도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고립돼 있죠. 개인 간 그러니까요. 예, 예. 경쟁에서는. 그러니까 다 예를 개인. 들면 그렇게 자꾸 비교되고 이런 데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좀 그 나를 이렇게 보여주기가 애매한 그런 곳에는 안 가버릴 것 같아요, 아예. 맞습니다. 예, 회피하죠. 대인 회피하고.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 중에는 사회에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 아, 틀어박혀서. 예. 점점점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서로 서열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상처를 갖게 돼요. 무시당한 경험, 그렇죠. 차별당한 경험, 네.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음. 물론 자기가 그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서로 그러겠죠. 당연히. 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음. 자기보다 더 윗서열한테는 당하고 음. 자기보다 더 아랫서열한테는 또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아,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예.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음. 심지어는 혐오하는 네.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칼부림. 미국의 초기 난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요즘 칼부림, 신림동 칼부림 예, 계속 사건입니다. 칼부림 그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한국판 전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보는데요. 예.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총기로 살인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2만 명 가깝거든요. 2만 명. 그러면 베트남전 한 4, 5년 했잖아요. 미국이 더 했나요? 네. 하여튼 그 기간 동안 한 5만 8천 명 죽었어요. 어, 미군 사망자가. 그러면은 베트남전 때보다 더 많이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멀쩡한 년 나라에서. 만에 베트남전을 능가하는 거죠. 와, 1년 통계로 치면 더 죽었을 겁니다. 더 죽을 거라고 봐야 된다. 베트남전보다. 네, 1년에 한 2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네. 이거는 개인 간 내전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내전이다. 개인 간 내전이다. 예, 옛날에 내전은 집단별로 싸웠어요. 예, 예, 예. 총 들고 막 이제 이웃 마을과 싸운다든가 또는 계급 간에 싸운다든가 했죠. 지금 개인 간에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것도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는 빈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결국에는 이런 사회가 된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막 총을 쏴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세상. 네.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칼을 들고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찌르고 와,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을 추적해보면요. 어려서부터 아마 인간관계에서 네. 사랑과 음, 뭐 지지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계속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어 왔을 겁니다. 네. 제가 만나는 상당수의 청년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림동 사건을 얘기하니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마음에 공감한다고. 아, 예. 자기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다소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네. 이런 사람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 음, 서로를 적대시하고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네. 간주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더욱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만 쫓는? 그러겠죠. 서열 상승을 해야 되니까. 네.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일치되게 발견한 건데요. 아, 심리학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연구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관계와 공동체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 근데 이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개인간 격투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청백전이라도 하면 자기 같은 팀 사람이라도 사랑하죠. 예. 이 개인 간 격투기 시합을 하면 사랑할 사람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바보짓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면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뭘 추구하겠습니까? 쾌감을 추구합니다. 쾌감. 아, 쾌락주의가 판치게 되죠. 예. 근데 어떤 쾌감을 추구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우월적 쾌감을 추구해요. 아, 즉, 점점 서열 피해 안 들어가는데. 경쟁에서 예, 서열 경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이 주는 쾌감이죠. 예. 내가 너보다 더 서열이 높다라는 우월적 지위가 주는 쾌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월적 쾌감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잖아요, 문제는. 네, 끝이 없습니다. 예. 이 우월적 쾌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인생에서 누리는 유일한 낙이 이 우월적 쾌감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영화, 말씀하시니까. 드라마 이런 거 봐도 예. 그 매 인간들이 나와서 낄낄대고 좋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다, 너보다. 예. 내가 너보다 잘 나간다. 음. 이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걸 막 만끽하는 거 말고는 다른 즐거움 추구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뭐 술 마시는 거 뺀다면. 진짜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의 다 서열 상승에 목을 메고 있다는 얘기는 이 우월적 쾌감을 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쾌락주의자가 돼서. 이것은 한국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죠. 네. 왜냐하면 우월적 쾌감은 병적인 쾌감이거든요. 아, 자,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얘기, 내가 너보다 서열이 더 높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굳이 뭐. 넌 서열이 그렇게. 낮다. 예. 넌 나보다 못났다. 음. 넌 루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네.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네. 그런 데서 누리는 쾌감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면서 누리는 쾌감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네. 그건 정신병적 쾌감이에요. 그렇네요. 예.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악마가 아닌데. 그렇네요. 인간이라면 가장 정상적인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맞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진짜 큰 그렇습니다. 기쁨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때리고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미친 거예요. 왜 그거 사이코패스나 하는 거지? 소시오패스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 쾌감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와, 우월적 쾌감을. 네. 자기가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의 다 미쳐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쫓는. 그렇죠. 왜? 우월적 쾌감만 쫓으니까 예. 그걸 쫓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열 상승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각 개인이 미친 듯이 싸우는. 돈 없으면 그거 자랑질을 못 하죠. 어디다 대고 자랑.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국인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이기주의자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두 가지는 약간씩 다르죠. 이제 소극적 이기주의자도 있습니다. 고립적 생존 불안이 주요하게 이기주의자가 된 동인이 된 사람들. 예. 한마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야 노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니까 이제 자기 것도 준비해 놓고 해.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 거 먼저 잘 챙겨야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기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을 저는 소극적 이기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네. 혹은 뭐 양성 이기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존중 불안이 너무 심해서, 물론 일반인들도 존중 불안이 심합니다만 우월적 쾌감에 중독된 사람들, 네. 서열 경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온갖 병적인 욕망을 다 표현하고 병적인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윤석열 같은 놈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이기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악성 이기주의자 혹은 정신병적 이기주의자라고 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제일 심각한 사람들인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한국인들이 이기주의자가 아닌
공동체주의자, 우리주의자가 돼서 네. 돈이 아닌 네. 사랑을 쫓는 또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려면 두 가지 불안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고립적 불안.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존중 불안. 해결이 돼야 됩니다.